예, 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의원입니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2016년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벌써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제출되는 연례적인 추경안 편성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 6월 말 추경 예산의 편성 방향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첫째, 보육, 청년, 주거 안정 등 민생 예산. 둘째, 구조조정 관련 고용 및 실업대책 예산. 셋째, 산업 구조조정 재원은 국가 책임하에 예산 마련이라는 3대 방향이 제시됐고요. 또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국채 발행과 SOC 추경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재정 확대를 위한 법인세 인상 등 2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불효불급한 SOC 예산을 최소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한 함량 미달입니다. 민생 예산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국고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보육대란의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해법도 없습니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라는 것은 무책임 추경이자 생색내기 추경입니다. 다른 사업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정작 중금속에 오염된 우레탄 교체 사업 등 당장 시급한 예산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추경 편성의 가장 큰 사유였던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은 분말이 전도되었습니다. 조선해운사의 경영 실패, 국책은행과 금융감독의 감독 실패,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책은행에 돈만 쏟아붓겠다는 것은 깜깜이 추경이자 면죄부 추경입니다. 또 이번 추경의 사유가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지만 5, 6만 명의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조선업 등 고용 안정 지원은 고작 2천억 원에 불과한 생색내기 추경이고 취업 성공 패키지 등 다른 일자리 예산 역시 사업의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고 예산을 늘려 효과가 의문시되는 숫자 부풀리기 추경입니다. 계속해서 원내 수석부 대표께서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내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이 추경안 심사에 정의당이 어떤 중점사항을 가지고 임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생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를 할 것입니다. 당장 하루가 급한 청소년 속리대 지원 사업이나 선마을 선생님 통합 관사 사업, 그리고 중금속 오염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합니다. 또 추경으로 편성된 민생 예산이 집행 미비로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에 매년 3조 원씩 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잃어버린 3년 동안 재정 가뭄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증가하고 교육 환경의 개선이 미흡하고 그리고 교수 학습 경비의 축소 등 삼중고에 시달려왔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서 보육대란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기업과 산업 부실의 원인과 규모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현물 출자 1조 원에 대한 우선 현금 출자 1조 4천억부터 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각종 논란을 낳았던 한국은행을 동원한 자본 확충 방식을 철회하고 공적 자금에 대한 국회 통제의 원칙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조선업의 고용 유지를 위해서는 수주 물량 지원이 시급합니다. 1천억 수준의 관공선, 경비 함정 발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정부 차원의 노후 선박 해체 및
신조선 발주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선박 금융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지원 확대, 특별 실업급여 확대와 실업구조 도입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다단계 사내 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체불임금 개선을 위한 특별감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이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가와 그리고 불황형 흑자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지 구조적인 세수 부족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조세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함께 진행할 것을 여야 정당에 제안합니다. 예, 정의당 정책위 의장 김용신입니다. 추경안에 대한 기본 평가와 정의당이 어디에 역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반드시 좀 포함되어야 될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중에 취업 성공 패키지의 예산에 대한 부실 문제도 이미 많이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K무브, 스쿨 등 해외 취업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도 뒤따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외 청년에 대한 인턴 사업 등 이 사업은 작년 예산안에서 이미 부실 사업으로 인해서 감액, 삭감된 사업인데 이를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제출하는 것은 국회의 예결선 심의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무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이런 절차적 문제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해외 인턴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미 부실 사업인 부분들이 국회에서 여러 번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실에서 확인되었던 정부의 해외 인턴 사업 현황 파악 및 해외 취업 연계를 위한 추진 방안 연구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13년 동안 이 해외 인턴 사업에 참여한 2,767명 중에 2,400여 명, 약 87%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않는 등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알선되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된 바 있고요. 국회의 예산정책처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해서도 2014년도 청년 해외 인턴 사업은 관련 예산이 223억인데 이 중에 총 2,300여 명이 신청을 해서 실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264명, 약 11%에 불과하고요. 1인당 약 1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해외 알선한 사업도 굉장히 질 낮은 그런 일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된 바 있는 부실 사업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 예산이 민생에 시급한 그런 예산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추경 예산 심사에 전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레탄 트랙 문제가 이미 공론화된 지가 수개월이 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학교 우레탄 트랙의 안정성 문제는 작년 3월에 교문위에서 정진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착수하게 된 사안입니다. 교육부는 2,800여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약 3개 학교 중에 2개 학교인 1,700여 학교의 학교 우레탄에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의 납 성분이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 15개 학교는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그리고 건강권, 그 다음에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여름방학 내에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우레탄 트랙에 대한 전면 교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 부처와 교육청 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빨라야 10월, 자칫 잘못하면 내년으로 이 공사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빠른 시간 내에 추경 편성을 통해서 우레탄 트랙에 대한 교체 비용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고 교육청은 예비비 등을 통해서 선 공사를 하고 후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착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마을 선생님들에 대한 안전을 위한 통합관사 예산 1,480억 역시 반드시 추경 예산에 포함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던 것처럼 매우 불행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5월에 섬마을에서 관사에서 불행한 일이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여교사의 약 3천여 명이 도서 벽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중에 1,121명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교육부와 정부는 섬지역 등 통합관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라고 국민께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언한 사업이고 모든 국민들이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정부의 그러한 추경안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 예산에서 심의 과정에서 섬마을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한 통합관사 예산 1,480억이 추경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